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5단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꺾은 선 그래프고요.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영상을 봐주셔야 합니다. 모두 문제를 다 풀었다고 선생님 생각하고 오늘 함께 같이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는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기 좋은 경우는 동그라미,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기 좋은 경우는 세모라고 쓰는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별 인원수, 축구는 몇 명, 야구는 몇 명, 피구는 몇 명. 당연히 막대 그래프가 적합하겠죠. 2번 문제. 우리 학교의 연간 전력 사용량 변화, 전기 사용량이 2020년엔 얼마였고 2019년엔 얼마였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고 싶을 땐 꺾은 선 그래프가 적합합니다. 3번 문제. 1년 동안 에어컨 판매량의 변화입니다. 1월에는 얼마를 팔았고 2월에는 얼마를 팔았고 당연히 꺾은 선 그래프가 더 적합하죠. 4번. 1월의 지역별 최고 강우량입니다. 1월에 강우량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는 양을 뜻해요. 그래서 강원도는 비가 얼마 왔고 울릉도는 비가 얼마 왔고 막대 그래프로 서로 비교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는 울릉도의 월별 최고 적설량입니다. 적설량이 혹시 뭔지 아나요? 눈이 쌓인 정도를 뜻합니다. 1월에는 눈이 얼마나 쌓였고 2월에는 눈이 얼마나 쌓였고 변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꺾은 선 그래프가 적합합니다. 자, 6번부터 7번까지는요. 인찬이의 키를 매월 1일에 측정하고 기록한 표를 보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5월부터 9월까지 키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6번 문제를 살펴보면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인찬이의 키입니다. 보면 가로에는 월을 적었습니다. 월 5, 6, 7, 8, 9월. 그 다음 세로는요 키죠. 물결선이 있네요. 물결선이 있다는 것은 필요 없는 부분은 물결선으로 표시했다는 뜻인데요. 키는 당연히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죠. 줄어들지 않습니다. 키는. 그렇기 때문에 114 밑으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결선을 이렇게 그려서 표시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꺾은 선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입니다. 보면 114와 114.5의 사이에 세로 눈금이 5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꺾은 선 그래프에서 이렇게 세로 눈금에 있는 숫자와 숫자 사이는 5칸의 세로 눈금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114와 114.5 사이에 세로 눈금이 5칸 있다는 것은 114, 114.1, 114.2, 114.3, 114.4, 114.5 세로 눈금이 얼마라는 거 한 칸에 0.1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머릿속에 염두하고 꺾은 선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5월의 자료입니다. 키는 114cm예요. 그럼 5월과 114cm가 만나는 곳에 점을 찍고요. 6월은 114.3입니다. 114에서 세로 눈금이 하나, 둘, 3칸 올라간 곳. 7월은 115cm입니다. 아이 편하다. 115cm 이렇게. 8월은 115.2입니다. 115에서 115.1, 115.2. 9월은 115.4죠. 115에서 115.1, 0.2, 0.3, 0.4 이렇게 점을 찍어놨으면 이제 점과 점 사이를 선분으로 이어서 표시하면 꺾은 선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활동지를 보면은 이 꺾은 선 그래프를 자를 안 쓰고 그냥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의 손이 생각보다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출렁선 그래프가 아니라 꺾은 선 그래프이기 때문에 꼭 자를 이용해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문제. 키가 가장 많이 자란 때는 몇 월과 몇 월 사이인지 쓰세요. 가장 많이 자랐다는 건 가장 많이 변했다는 뜻이죠. 다시 앞에 그래프를 보면은 가장 변화가 많은 부분이 지금 어딥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6월과 7월 사이에 가장 변화가 많았다. 즉 키가 가장 많이 자랐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8번부터 12번까지는요. 수영인의 교실의 온도를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를 보며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프를 보니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8번 문제. 가로와 세로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쓰세요. 한번 다시 봐야겠죠? 가로를 보아하니 가로는 10시부터 2시까지의 시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로는 시각. 세로는 0도부터 20도까지의 온도가 나타나 있네요. 8번에 가로는 시각, 세로는 온도. 9번입니다. 12시의 교실의 온도는 몇 도인지 쓰세요. 자, 12시를 보아하니 낮 12시의 교실의 온도는 10, 15 사이에 5칸이 있다고 했죠? 10과 15 사이에 5칸이 있으니까 세로 눈금 한 칸은 1일 겁니다. 10에서 11, 12, 13. 12시의 교실의 온도는 13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0번 문제. 오후 1시와 오후 2시의 온도차는 몇 도인지. 그럼 오후 1시는요 15도고요. 오후 2시는 17도죠. 15도와 17도의 온도차는 2도. 어렵지 않죠? 그럼 11번. 온도차가 가장 큰 때, 즉 아까처럼 변화가 가장 심할 때죠.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인가요? 가장 변화가 심할 때 딱 봐도 여기네요.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죠? 11시와 오전 11시와 낮 12시 사이. 그 다음 12번. 온도차가 가장 작은 때, 즉 가장 변화가 없는 때는 그래프를 보니 이 부분 같습니다. 오전 10시와 11시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3번부터 17번 문제는요. 강낭콩의 키를 나타낸 두 꺾은 선 그래프를 보며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둘 다 같은 자료의 강낭콩의 키를 표시한 꺾은 선 그래프고요. 가로는 월, 7월부터 10월까지. 세로는 키, 10cm부터 40cm까지. 26cm부터 29cm까지. 이렇게 키를 표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13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의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는 각각 몇 cm인지 쓰세요. 꺾은 선 그래프에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로 눈금 한 칸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릴 때 세로 눈금 한 칸을 정해서 그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프 한번 볼까요? 가는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보니까 자, 0부터 10 사이에 5칸이 있어요. 즉 2, 4, 6, 8, 10. 가는 세로 눈금 한 칸이 2cm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고요. 반면에 나는 26부터 27까지. 그러면 5칸인데 5칸 사이에 1이라는 거야. 그럼 26.2, 26.4, 26.6, 26.8, 27. 즉 얘는 세로 눈금 한 칸이 0.2라는 것. 가는 2cm, 나는 0.2cm가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라는 것.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알아냈으면 14번에 8월의 강낭콩의 키는 몇 cm인지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프 볼까요? 8월입니다. 둘 다 똑같은 자료를 보고 나타낸 그래프예요. 근데 보니까 가 그래프는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죠. 뭔가 20과 30이라는 건 알겠는데 점이 정확하게 찍혀 있지 않아서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를 한번 볼까요? 8월의 자료를 보니까 26에서 아까 세로 눈금 한 칸 얼마라 그랬죠? 0.2라 그랬죠. 26.2, 26.4, 26.6. 아, 8월의 강낭콩의 키는 26.6이구나.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해봤겠지만 15번의 문제를 보면 가와 나중 강낭콩의 키가 변화하는 것을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어느 것이었나요? 잘 보이는 거. 키의 변화가 어느 게 더 잘 보여요? 당연히 나 그래프가 더 잘 보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16번. 강낭콩이 가장 많이 자란 때는 몇 월과 몇 월 사이일까요?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때는 나 그래프를 보면 가 그래프는 명확하지 않아요. 나 그래프를 보면 요 사이 8월과 9월 사이에 강낭콩이 키가 가장 많이 자랐다. 반대로 17번. 강낭콩이 가장 적게 자란 때는 역시 그래프를 보면 이 부분이죠. 7월과 8월 사이에 가장 적게 자랐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8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는 어느 가게 라면의 판매량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며 물음에 답해 볼게요. 가로는 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월, 9월, 10월, 11월. 그리고 물결선이 보이고요. 세로는 생산량이 있습니다. 2100개, 2200개, 2300개, 2400개. 자, 그럼 여기서 머리 좋은 친구들, 생각 많이 하는 친구들,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친구들은 아마 세로 눈금 한 칸이 몇 개인지부터 살펴봤을 거예요. 18번 문제. 9월의 라면의 판매량은 몇 개인지 쓰세요. 9월 봅시다. 2100과 2200 사이죠. 세로 눈금 한 칸은 20이었습니다. 2120, 2140, 2160, 2180. 그리고 19번 문제. 그래프를 보고 미정이와 수민이가 말한 것입니다. 바르게 말한 사람은 누구인지 쓰세요. 미정이는요. 8월부터 11월까지 라면의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수민이가 이야기합니다. 12월의 라면의 판매량은 2300개보다 반드시 높을 거야. 2300 어디 있나요? 여기 있고요. 12월의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상하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민이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12월은 2300개보다 판매량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정답은 미정.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라면의 판매량이 가장 많은 때 그리고 가장 적은 때의 차는 몇 개인지 구하세요. 빼기 문제. 가장 많은 때는요. 이쪽이죠. 11월 2320개. 가장 적은 때는요. 여기죠. 8월 2140개. 다시 2320에서 2140을 빼면 차는 180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5단원 꺾은선 그래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4단원 정리를 통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